다음 시간부터 이 교재를 가져오세요. 고등 영문법이지만 사실 크게 다른 거 없어. 중학교 영문법하고. 사실 출판사들이 어떻게 보면 책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 거지. 실제로 문법은 거의 똑같습니다. 어쨌든 슈프림 고등 영문법 다음 시간에 가져오세요. 서점에 여기 센트럴 문고라고 있어요. 요 뒤에 거기에 파니까 거기 가서 사오면 돼.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긴 한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 164페이지 봅니다. 164페이지에 지난 시간에 A번에 1번 그 부분 했죠? 이게 뭐였어? 도치. 그렇지. 도치인데 중요한 도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 장소 부사구의 도치였습니다.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만 복습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봅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몇 형식 문장? 1형식 문장. 1형식 문장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존재동사와 모바일 동사, 이동 동사가 있다고 했죠. 자, 그 예를 간단하게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 the boy 그 소녀는 is in the room. 이 문장을 어떻게 도치시킬 수 있다? 자, 이 문장은 누가 보더라도 the boy가 주어고 is가 동사고 in the room이 뭡니까? 주어 동사 그 다음 뭐지 이거? 그렇지. 전치사인데 이 전치사 이거는 보어예요, 목적어예요, 수식어예요? 수식어다. 여기서 얘가 주어기 때문에 얘가 동사기 때문에 얘가 왠지 목적어나 보어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서부터 모든 게 틀어져. 전치사로 시작하는 얘는 오로지 뭐다? 얘는 수식어다. 수식어는 수식어인데 어떤 수식어? 당연히 장소를 나타내는 수식어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의 형식이 몇 형식이다? 얘는 1형식 동사입니다. 1형식. 1형식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이 수식어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를 문장 앞으로 보낼 수 있다고 했었지 지난 시간에.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있는 in the room을 먼저 써주고 그리고 나서 is를 써주고 마지막으로 the boy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맞나요? 이게 바로 도치된 1형식 존재동사예요. 기억해라. 그래서 수식어, 동사, 주어 동사의 위치는 중간에 그대로 있고 주어하고 수식어의 위치가 서로 바꿔진다는 겁니다. 이게 장소 부사구의 중요한 도치 개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다만 만약에 여기서 있는 이 더보이가 명사가 아니라 대명사였다면 얘가 he였다면 어떻게 한다? 이때는 도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in the room he is 이런 식으로 밖에 쓸 수 없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김영준 알겠어? 네. 벌써 졸고 있구만. 네. 일어서 있어. 일어서 안 졸았어요. 안 졸았어? 왜 해놓고 졸립대네. 중요해서 그래 임마.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부정의 부사가 앞에 나올 경우의 도치.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거기에 별표 5개 쳐. 별표 5개. 오늘 이것만 알고 가도 대박 터지는 거야. 2번이요? 2번 이 부분만 챙겨가도 정말 오늘 제대로 오늘 학원 오늘 안 나온 애들은 진짜 엄청난 데미지야 이거 진짜. 오늘 안 나온 친구들이 3명이나 되는데 이 친구들은 너무 큰 로스를 입었어 이거.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요즘 내가 필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쓰는 시간, 지우는 시간이 너무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 하지만 이거는 여기에 있는 개념을 암만 설명을 해봐야 정확하게 필기를 하고 설명하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야. 일단은 간단한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 거기에 hardly라는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됐고 I never 자, 건이 이 문장 한번 해석해 볼래? I never saw you. 응. 나는 전혀 받지 못했다. 뭘 받지 못해? 이것을 전혀 받지 못했다. 자, 나는 그것을 결코 본 적이 없다. 이 얘기지. 맞나? 왜? 여기서 봐봐. 왜 웃어? 왜 그래 무서워? 상처도 이 문장에서 부정어가 뭐야? 부정어. 네. 그렇지. 여기에 부정어는 never입니다. 이 부정어를 강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얘를 어떻게 강조하느냐? 당연히 강조하는 말은 문장의 가장 최전방에 보냅니다. 최전방. 그러면 최전방은 당연히 문장의 최앞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never를 이렇게 써줍니다. never를 앞에 써주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움직이나? 조주동. 조주동을 기억하세요. 조동사, 주어, 동사. 뒤에 있는 동사가 so예요. so. so는 비동사야, 조동사야, 일반 동사야. 일반 당연히 일반 동사지. 너네 일반 동사에 부정문이나 의문문을 만들 때 누가 나타나지? 두 그렇지. 그 두의 개념이 바로 조동사의 개념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조주동의 강조를 위해서 도치를 해야 될 경우 이때 도치의 어떤 백업을 위해 조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주동의 개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so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did I see it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다시 부정어를 강조했지.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일반 동사가 시제가 뭐예요? 요게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did가 뭐다? 요게 조동사 그리고 I가 뭐다? 주어 그리고 C가 동사 원형. 그래서 조주동의 어순을 써야 된다는 거. 자, 지금 당장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해볼게. I have rarely seen her. I have rarely seen her. 동원이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런 건물 본 적이 있다. 실제 본 적. 자, 이거는 리얼리가 아니고 레얼리. 이거 저번 했잖아. 이렇게 하시면 돼. 레얼리가 뭐예요? 레얼리. 레얼리는 하들리 셀덤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이거는 사실 네버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정어. 부정어예요. 그랬을 때, 야 웃지 마 임마. 레얼리가 이렇게 부정어가 되었을 때 이 부정어가 앞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된다? 조주동. 조동사, 주어, 동사. 이 문장의 조동사는 무엇일까요? 이거 현재 완료 시제거든.
현재 완료 시제에서 have는 조동사의 개념으로 봅니다. 현재 완료가 본동사의 개념으로 갑니다. 그러면 rarely 장난치지 말고 have I seen 여기는 동사 원형 쓰면 안 되죠. rarely have I seen h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 다시 부정어를 강조하면은 조동사가 나오고 주어는 뒤쪽으로 가고 일반 동사가 뒤로 들어가듯이 조주동 조동사 주어 동사 만약에 비동사라고 쳐보자. I am never hungry. 자꾸 쪼개져. 이거 네가 강조해봐. 강조하라고 never를 앞으로 보내봐. 네버 자, 이 never를 강조하면 이 never가 앞으로 가요. 그럼 어떻게? 여기서 동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즉, 얘 빼고 나머지 내용들을 의문문으로 만든다고 생각해. 여기도 마찬가지. 얘 빼고 이 나머지 내용을 의문문으로 만든다고 생각해. 그럼 얘 빼고 나머지 내용을 의문문으로 만든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부정어를 강조합니다. 거기 봐봐. 볼펜 들어봐. 부정의 부사가 앞에 나올 경우의 도치 밑줄 쳐. 조동사나 비동사가 있는 경우는 부정의 부사 동그라미 쳐봐. hardly, never, rarely, little. 자, little 동그라미. 거기에 나오는 little은 never의 뜻이다. 다시 거기에 나오는 little 있죠. 이 little이 때로는 never의 의미를 가질 때가 있어. little이 never의 의미를 가질 때가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조동사 주어.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은 부정의 부사 조주동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뒤집으면 되죠. 그 밑에 있는 예문 봐봐. Hardly have I seen such an exciting soccer game인데 밑에 있는 예문 보자. I have hardly seen such an exciting soccer game. 거기에 부정어가 뭐죠? hardly의 동그라미 쳐봐. 자, hardly가 부정어야. 자, 그 부정어를 강조하기 위해 문장 앞으로 뺐어. 그지? 그러면 남아있는 I have seen such an exciting soccer game이라는 문장이 있을 거야. 걔를 남아있는 애들 사이에서 의문문으로 바꾼다고 하고 써주면 돼요. 그러면 have I seen such an exciting soccer game. 그러면 그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의외로 쉽습니다. 두 번째 것도 봐봐. 그 아래에 괄호 쳐 있는 I never imagined seeing you here. never 동그라미. 그 문장의 부정어는 never입니다. 맞나? 자, 그 never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앞으로 썼어.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지? I imagined seeing you here. 맞나요? imagine 뒤에 동명사 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I imagined seeing you here. 나는 여기서 너를 봤던 것을 상상했다. 이 얘기에서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I imagined seeing you here를 이거를 역시 의문문으로 만든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imagine이라는 동사는 당연히 일반 동사입니다. 일반 동사의 의문문 어떻게 만들어, 전지환? 예? 일반 동사의 의문문 어떻게 만들어? 일반 동사의 의문문이요. 자, 한번 물어보자. 봐봐. 얼마나 잘하는, 자,
좀 못하네. 이 문장 있지.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꿔. 물음표. 그래. 내가 무슨 멘트를 앞으로 보내야 돼. 이렇게 Went he to school? 자, 모르면 지금이라도 배워. 다들 웃고 있지만 실제로 까가지고 해보면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제대로 맞는 사람 다 제대로 맞을 거라고 절대 생각 못해. 예? 너네가 이거 웃고 있지? 아니, 나는 너네가 다 알 거라고 생각 안 한다. 다만 이런 거는 유치해서 시험 문제에 안 나와서 그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야. 자, 영어 문장에 동사는 두 종류가 있어. 그건 마치 정글에 가면은 최상위 포식자가 뭐야? 호랑이라고 치자. 호랑이. 자, 최상위 포식자가 호랑이지, 맞지? 그리고 그 호랑이 밑에 뭐 여러 가지 있잖아. 뭐 사슴, 뭐 늑대, 그리고 뭐 여우, 뭐 토끼, 뭐 쭉 있잖아. 맞나요?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는 이 호랑이가 완전 잡고 있어. 그지? 한마디로 호랑이가 최상위 포식자야. 거기에 비해서 여기 있는 뭐 어설픈 애들 전부 다 이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는 이런 구조란 말이야. 마찬가지로 인간 세상도 이게 왕이면 백성들이 밑에 깔리는 거랑 비슷하지. 맞지? 말이라는 것도 사람을 닮게 돼 있어. 그러면 이 호랑이에 해당하는 동사가 바로 역시 비동사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 호랑이에 해당하는 근본 동사가 바로 동사 세계에서 바로 비동사입니다. 반면에 여기에 호랑이보다 힘이 약한 이 많은 동사들, 이게 바로 뭐다? 바로 일반 동사라는 겁니다. 즉 비동사 빼고 모든 동사, 그리고 흔히 조동사를 동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조동사를 엄밀히 얘기하면 그 동사가 아니야. 조동사는 동사의 보조수단에 불과합니다. 의미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가 이렇게 갈리는데 비동사는 한마디로 짱이란 말이야. 일반 동사들은 거의 뭐야? 시다바리들이야. 그러니까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른 취급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는 힘이 세요. 그래서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 때 그 나름의 대응을 해요. 반면에 일반 동사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걔를 도와줘야 돼. 비동사는 의문문 만들 때 뒤집으면 돼. 좀 전에 전지환처럼. 근데 지금 전지환이는 힘도 없는 고우라는 동사를 뒤집음으로써 얘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 봐봐. 일반 동사의 의문문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게 일반 동사라는 걸 확인한 순간 문장 앞에 그냥 do만 쓰면 돼. do 쓰고 멈췄어. 이러면 90% 완성. 대신에 여기 있는 do는 뭐든지 잘 빨아들여. 뭘 빨아들인가? 뒤에 있는 동사의 성질을 잘 빨아들여. 그래서 이게 과거 시제야. 과거. 이 과거의 느낌을 빨아들여. 그러면 do가 과거를 빨아들이면 뭐가 돼? did. 얘가 빨아들였으니까 얘는 동사 원형이 되버린다. 이걸로 끝이에요. 간단한 거야. 알면은 간단하지만 많은 애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지.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건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지. never가 앞으로 함으로써 imagine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뭐야?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did I imagine seeing you here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너를 여기서 보는 것을 상상조차 못했다. 정말 세상 좁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끝. 자, 부정의 도치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부정의 도치는 상당히 쉬운 레벨의 부정 도치고 나중에는 하나의 단어와 부정어가 다른 부사나 명사를 끼고 부정어 구를 이뤄서 도치를 이루는 복합적인 그 어떤 도치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런 거는 지금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게. 3번은 굳이 얘기를 하자면 복잡한데 근데 이거 여러분들 내신할 때 학교 그 교과서에서 몇 번 했을 겁니다. So am I, so do I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는 뭐 굳이 도치라고 생각해서 공부하고 문법적으로 따지기보다는 그냥 기억해. So am I는 나도 그렇다.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앞에서 긍정문을 얘기하고 동사가 비동사면 so am I. 긍정을 얘기하고 일반 동사면 so do I, so did I. 그렇게 쓴다라는 거. 그 정도로만 기억하세요. B번에 보면 생략이 나오는데 사실 이 생략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잘 파악할 필요는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무턱대고 그냥 문장이 짧아지면 생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략은 반드시 앞에 나왔던 말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거기 봐봐. Please help me if you can. 너가 할 수 있으면 나를 도와줘. 이때 can 뒤에는 앞에 있는 help me가 동일하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 help me를 생략한 겁니다. 두 번째 것도 do as I told you to do. 내가 네가 하라고 얘기한 거대로 해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거기도 to do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2번에 보면 부사절의 주어 비동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것도 별표 한 3개 정도 쳐도 다원 중 이번에 영어 평균 내가 봤을 때 한 85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 한배는 한 80점 정도. 왜냐하면 79대. 뭐라고? 뭐가 79요? 누가 79요? 동원. 응? 너 79요? 95지. 너 몇? 87. 80. 누가 79요? 봐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러 부사절이 있습니다. 부사절이 뭐예요? 부사절 when이라는 접속사 너무 잘 알지. when 시간을 나타내는 어이 그만 좀 만져. 아 진짜 계속 왜 이렇게 만지냐? 잠깐 만져 보셔야 돼요. 어? 한번 만져 보셔야 돼요, 동원이. 넌 만지고 싶다고 막 만지냐? 그래. 조심해. 그러다 깜빡. 아니 못 참네. 참지 않지. 봐봐. When I was young, I listened to the radio. 내가 좋아했던 그 팝송의 노래 가사인데 이 문장에서 부사절이 어디야? 부사절은 예서 바로 하고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뭐지? 접속사, 요게 주어, 이게 동사잖아요.
부사절에서 주어가 뒷문장 주어랑 같고 동사가 비동사인 경우는 이 주어하고 동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en I was young을 when young 이렇게 쓸 수 있어요. when young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이 기본적인 룰을 모르잖아. 그러면 이게 문장이 틀린 줄 알아. 근거 없이 생략이 된 줄 알아. 그러면 비슷하게 이 when 대신에 다른 접속사를 한번 써볼까? 조건을 나타내는 if 같은 경우도 if you are hungry you can 뭐 이런 문장이 나올 수 있겠지. 맞나? 그랬을 때 뒷문장과 주어가 같고 동사가 비동사고 부사절일 경우는 생략할 수 있지. 그러면은 if hungry 이게 되는 거죠. 맞지? 그리고 though he was a boy he was brave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는 용감했다. 뭐 이런 문장에서 자, 얘 부사절인 것 같습니다. 도우니까. 그랬을 때 주어가 뒷문장 주어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동사가 비동사야. 아, 그러면 이거 생각 가능하네? 그러면 though a boy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맞지? Though he was in trouble. 그가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 그는 용감했다. 이런 문장도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접속사 뒤에 바로 형용사가 오고 접속사 뒤에 바로 명사가 오고 접속사 뒤에 바로 전치사가 오는 상황이 이런 이유 때문에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염두에 두세요. 끝. 마지막 동격이 나오는데 동격 이거는 사실 우리가 독해를 하다 보면 굉장히 자주 부딪히는 거거든. 근데 이거 봐봐. I'm going to Vancouver. 자, 밴쿠버 바로 쳐봐. A city in Canada 바로 쳐. 밴쿠버 위에서 고유명사. A city in Canada. 자, 거기는 뭐라고 쓰는가 하면은 수식어구가 딸린 보통명사. 수식어가 딸린 보통명사. 즉 나는 캐나다의 도시인 밴쿠버를 갈 예정이다. 두 번째 것도 봐봐. 존 괄호 쳐봐. My younger brother 괄호. 존 밑에다가 뭐라고 쓴다? 고유명사. My younger brother에 뭐라고 쓴다? 수식어가 딸린 보통명사. 내 남동생인 존은 고기를 안쳐 먹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동격은 보통 보면 고유명사가 하나 나오고 수식어가 딸린 보통명사가 나오는데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보통 동격 접속사는 쉼표로 많이 나열이 되기 때문에 쉼표로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쉼표가 연달아 몇 개가 나오면 그게 뭔가 나열의 개념인 줄 알아요. 근데 나열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뭐한 뭐는 뭐 예를 들어 갖고 야, 건이야. 예. 이거 한번 해석해. 정할 땐 뭐라고? Joanna, my English teacher is handsome. 해석해. 나의 영어 선생님이 조나단은 잘생겼다. 오, 실력 있는 애가 저런데 그러네. 이게 맞아. 맞는 얘기야. 숙제는 164쪽부터
171쪽까지. 190이요? 150이 나눠 171쪽까지. 오. 그저께 숙제가 너무 적어. 동호회만큼이라 깨라봐. 돈을 깨는 신경 쓰여. 나한테면서 아프고 있어요. 패드 받고 말해. 자꾸 찍어서 짜증.